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반박 자료를 민주당 소속 아산시 의원이 언론에 대신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1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큰 이견 없이 협상이 이뤄지면서 이달 중 본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첫 CNG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가스 충전을 위해 대전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 의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수탁업체의 반박 자료를 언론에 대신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아산시의 장기승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복귀양 전 아산시장이 재임 시절 친구인 이모 씨에게 자전거 대여소 등 여러 차례 수의 계약을 통해 3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튿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낸 사람이 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홍 의원은 수탁업체 대표와 친구 사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이 의원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채 감사 대상자를 대변하고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시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어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시감사권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시의원 자격으로 LC를 봐주기 위한 시감사권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LC 충전 역할에 나선 홍성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수탁업체 대표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박자료 대리 전송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일로 의회 의상이 추락됐다며 홍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의원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하지만 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 1순위로 선정된 이후 한 달간의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큰 이견 없이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으로 본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1차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1차 협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달을 더 연장해 2차 협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천안시는 1차 협상에서 대한축구협회와의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생활체육시설 운영 문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시가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축구발전기금과 프로축구단 창단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은 센터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무리한 유치 조건을 제시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 훗날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 천안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달 초 막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MOU를 맺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천안시의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확정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19대 아산 소방서장에 김성찬 서장이 취임했습니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서장은 19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충남 소방본부 재난대책팀장과 소방행정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 서장은 취임사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소방행정을 통해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행복과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년 총 8차례 회기 동안 331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52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재개정된 178개 조례 중 106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습니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우량기업 6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1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내 5곳 시장과 군수, 1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MOU를 체결했습니다.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6개 기업은 약 966억 원을 투자하고 120여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박진감 넘치는 종목인데요. 전국 8개 휠체어 농구팀이 아산을 찾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공을 빼앗으려 휠체어를 부딪히는 건 기본. 몸싸움 끝에 넘어지기도 있습니다. 공이 코트 위 이쪽 저쪽을 오가는 동안 관중석에선 환호와 탄식이 반복됩니다. 2019 온양온천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전과 서울, 춘천, 경북 등 전국 8개 팀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모처럼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아산 휠스파워팀의 목표는 단연 우승입니다. 아산에서 전국적인 그 농구 대회가 열린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아산시와 충남 장애인 농구협회 등은 장애인 스포츠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 그러나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페어플레이는 경쟁보다 화합이 먼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올해 사회공헌 활동 100회를 돌파했습니다. 무궁화 소속 김영익, 이기현 선수는 지난 27일 아산 인주초를 찾아 올 들어 100번째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습니다. 무궁화는 상반기 중에 100회를 돌파함에 따라 당초 180회였던 올해 목표를 200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주민 편의 증진과 생활 주변 불편사항 해소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일부터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남과 세종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기본급 1.8% 인상을 고수 중입니다. 2019년 인근에 관련돼서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 공무직 법제화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전국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과 세종 지역 학교 현장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급식은 학교 상황에 맞게 개별 도시락이나 대체 음식을 준비하고 돌봄 교실 등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업 예고에 학부모 단체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종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노동 공간이 돼야 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세종 학부모 연합회는 아이들이 우선이라며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임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비정규직 차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총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첫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버스 3대 중 2대가량이 CNG 버스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가스 충전을 위해서 인근 대전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빈차로 이동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가 차고지로 가기 전 CNG 충전소에 들러 가스를 충전합니다. 세종 터미널 인근에 준공된 CNG 충전소입니다. 세종시의 첫 CNG 충전소가 7월 1일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CNG 버스는 모두 99대. 이번 CNG 충전소 운영으로 버스에 가스를 채우기 위해 인근 대전까지 왕복 약 40km를 오가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CNG 버스로 전환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버스들이 깨끗하고 경제적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 환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CNG 버스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중으로 충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 연말 도입 예정인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운행을 위해 전용 전기 충전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 버스 운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속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3개 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는 대전 신탄진에서 세종 조치원까지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의 기존 노선안을 다시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적의 노선 선정을 위해 행복청이 주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세종시에서만 2,9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 사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건수가 생활 불편 신고 앱 등을 통해 1,627건, 안전신문고를 통해 1,350건에 이릅니다. 이는 하루 평균 70건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 신고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2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020년 개교 예정인 6개 신설학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합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한 곳씩이며 고등학교는 3곳으로 모두 6개 학교입니다. 지역별로는 반곡동 1곳과 금남면 1곳, 해밀리 4곳입니다. 교명은 순우리말로 지역의 특색과 역사,
법정 동명을 반영해 제한하면 되며 타 지역에서 사용되는 교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해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면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안전성 검사 대상은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가공품과 유통 포장육, 식용란 등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출혈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8월까지 모두 320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달 식육 가공업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와 공주시 2구간 도로건설 공사가 51%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039억 원을 들여 공주시 쌍신동에서 송선동까지 3.12km를 왕복 6차선 도로로 건설하게 됩니다. 한편 장군면 봉안리에서 공주시 송선교차로까지 6.3km에 이르는 1구간 사업은 지난 2017년 완공돼 개통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원케미칼에서 화학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251-01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기업에서 플라스틱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0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리 TNT에서 철 구조물 조립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62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레아에서 소프트웨어 공급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6-08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계명 엔지니어링에서 상수도 배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572-466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